만약에 이란이랑 전쟁이 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혀버리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? 아마 대부분은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실 텐데요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오늘 노아 스미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위기 뒤에 숨어 있는 4가지 의외의 경제적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.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는 그 순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 하나가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석유와 LNG 유통량의 약 4분의 1, 그러니까 20에서 25%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. 석유는 수요가 아주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운전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쵸? 공장도 갑자기 멈출 순 없고요. 그러니까 공급이 아주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수직으로 미친 듯이 치솟게 되는 거죠. 그럼 다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? 이거 혹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?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? 글쎄요, 정말 그럴까요? 오늘 분석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좀 놀라운 4가지 진실을 알아볼 겁니다. 첫째,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거. 둘째, 진짜 피해는 다른 곳에서 본다는 거. 셋째, 이게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고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져볼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진실부터 바로 가볼까요? 바로 우리 경제가 가진 의외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다들 큰일 났다고 하는데 왜 재앙이 아닐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대재앙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고요? 우리가 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번 크게 데웠잖아요. 그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에너지 효율도 엄청 높이고 석유 의존도도 줄이면서 뭐랄까 맷집을 단단히 키워온 거죠. 여기 한번 보세요. 이 표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 만약에 유가가 무려 50%나 폭등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한 1.25%포인트 정도 오르고 GDP 성장률은 1.5%포인트 깎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. 물론 힘들죠. 우리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고 경기도 나빠질 거예요. 하지만 경제 시스템이 아예 붕괴되는 그런 수준의 재앙은 아니라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상하잖아요. 미국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틸만 하다면 그 고통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? 그 피해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두 번째 진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지도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랑 가스,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? 놀랍게도 거의 90%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로 갑니다.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 같은 나라들 말이죠. 이게 현실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요. 이 인용문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. 미국에서는 그냥 기름값 비싸네, 불편하네 이 정도의 문제가 인도에서는 연료가 없어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필리핀은 아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고통의 무게가 차원이 다른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진실입니다.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차가운 숫자,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랑 사람들의 뜨거운 감정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. 다시 한번 숫자를 볼게요. 데이터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, GDP 1.5% 감소. 이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죠. 분명히 숫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런데 과연 사람들 마음도 그럴까요? 바로 여기서 이 엄청난 모순이 나타납니다. 경제 지표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?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이 그래프처럼 그냥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져버리는 거예요. 완전히 절망적인 거죠. 왜 그럴까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 저 주유소 가격판입니다. 다른 물가는 사실 영수증 보기 전까지는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기름값은 아주 커다랗고 붉은 숫자로 매일같이 우리 눈을 공격하죠. 이게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 진실입니다.
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. 우리가 이 모든 경제적인 고통,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까지 다 감수하면서 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? 이 분석의 결론은 아주 차갑고 단호합니다. 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? 혹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까?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대체 뭔가요? 얻는 건 없는데 상처만 입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자해나 다름없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.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거란 보장도 없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려는 걸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